4번 34번 자 34번 1 마이너스 이거 틀렸구나. 네 51쪽에 34번 1 마이너스 i의 44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44제곱인데 요거는 우리가 1 마이너스 i를 1 마이너스 i나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해보면 제곱 한 개 더 간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곱을 한 모양을 활용해서 푸는 거죠. 이거 제곱하면 뭐지 은재야? 마이너스 2i 그치? 마이너스 2i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i의 22제곱 아닌가? 이해되죠? 그쵸? 44제곱이라는 거는 제곱을 해준 것을 다시 22제곱 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1 플러스 i의 제곱은 얼마고? 2i겠지. 그럼 이 뒤에 거는 자 2i의 2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렇게 먼저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는 마이너스 2의 22제곱이면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짝수 제곱했으니까. 그럼 그냥 2의 22제곱일 거고 그리고 i의 22제곱이 붙어있는 거고요. 뒤에는 빼기 2의 22제곱 하고 i의 22제곱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정리 안 해봐도 그냥 이거 뭘 것 같아? 아니야 잘 봐. 그쵸? 이거랑 이 뒤에 거는 완전히 어떻게 생겼어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리 안 해봐도 이거는 그냥 0이죠. 그치? 뭐 i의 22제곱을 뭐 더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1로 바꾸고 할 수 있겠지만 안 해도 이건 0인 게 확실해요. 똑같은 것끼리 뺐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답은 0입니다. 또 51쪽에 질문 있나요? 32번이요. 자, 32번은 하나씩 실수화를 시켜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1이라는 게 지원아 1이 i의 4제곱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 분수는 i분의 i 4제곱이야. i 3제곱이지. i 3제곱은 뭔데? 마이너스 i지. 그럼 맨 앞에 1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가 마이너스 i가 된 셈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이라는 숫자를 내가 i의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i 제곱인 거잖아 결국.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이것도 i의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그냥 i의 1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더해서 얼마 돼요? 0 되네. 그치? 그럼 그 이후에도 이거랑 똑같은 규칙으로 4개씩 묶어서 0이 계속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전체 1까지 포함해서 이만큼이 총 몇 개의 숫자예요? 몇 개? 몇 개? 이게 총 몇 개야? 총 몇 개? 15개지. 그러면은 내가 4개씩 묶어가지고 0을 만들다 보면 3개가 남지 않겠냐는 거죠. 그 3개는 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개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i만 남는 거지. 그럼 그 마이너스 i를 지금 a 플러스 bi로 표현했다는 거잖아. 그럼 실수 부분은 얼마인 거야? 0인 거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쵸?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은 1, 4번이 되겠습니다. 또 51쪽에 질문 있나요? 52로 갈게요. 52쪽은 우리 민준이 질문 없나? 네. 질문 없어? 아까 출근하다가 민준이랑 인터를 봐버렸어.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니? 아까 1시 좀 넘어서? 응?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 자, 질문 없나요? 52쪽에? 넘어갈까요? 53쪽? 3번. 3번 똑같이 3번. 자, 53쪽에 3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0, i, 마이너스 2i 뭐 이렇게 생긴 다트판에다가 세 개를 던져가지고 맞췄을 때 세 개의 다트를 모두 다트판에 맞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세 복소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ab 마이너스 bc의 최소값은 그랬네. 어허. 그럼 최소값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a제곱 마이너스 bc가 가장 작아지려면 a는 음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은 음수여야 되겠죠.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 빼고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제곱해야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작은 음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골라줘야 되지 않을까? 그지? 이거를 골라주면 얘가 a를 5i라고 하면 a 제곱이 마이너스 2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b하고 c도 절대값이 가장 크면 되지 않나? 같은 수 부호가 그치. 자, 이제 여기서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b랑 c는요 서로 부호가 다른 애들이어야 돼. 만약에 내가 b도 5i라고 생각하고 c도 5i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플러스 25가 돼버리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몇 i, 하나는 마이너스 몇 i가 골라져야지 얘네 둘이 곱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몇이 될 거고 거기에 얘가 붙으면서 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를 만들려면은 절대값이 가장 크면서 부호가 서로 반대인 얘네 둘을 골라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지면서 이게 얼마 되겠어? 그러면은 5, 4, 20이니까 자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0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하고 서로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합쳐서 생각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 해서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겠지. 그치? 문제에서 지금 a, b, c가 서로 다른 숫자다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5i라는 숫자를 두 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장 작게 만드는 경우는 a를 5i라고 놓고 bc를 얘네 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3번. 자, 또 53쪽에 질문 있을까요? 6번이요. 6번은 요거는 일단 지환아, 현재는 좌변이 x를 주인공으로 정리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는 복소수에 관련된 문제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공으로? i를 주인공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만 뽑아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0xy 그리고 마이너스 8 요게 이제 실수 부분이고 이렇게 넘기지 말자. 자, 이렇게만 하면 요게 실수 부분인 거고요. 허수 부분은 2x제곱 마이너스 5xi 이렇게 하면 요게 허수 부분인데 요게 8 플러스 12i 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비교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0xy가 8이 돼야 되는 거고요. 허수 부분을 비교하면 2x제곱 마이너스 5x가 12가 돼야 되는 거. 여기서 먼저 풀면 되겠네. 10이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면 1, 2에 뭐 주면 되죠? 4, 3 마플 이렇게. 그치? 그러면 x값이 4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문제에서는 정수 xy에 대하여 그랬기 때문에 정수 살려줘야지. 그치? 정수 x는 4고요. x가 4라는 것을 이제 이 앞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4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보면 y값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y를 계산해보면 y는 1 나와요. 1. 답은 5번.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i를 기준으로 복소수 문제는 i를 주인공으로 정리해라가 포인트죠. 자, 53에 더 질문 있나요?
54로 가겠습니다. 54는 11번, 9번, 7, 8, 9, 11이요. 7, 8, 9, 12. 자, 7번은 얘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요것도 i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잖아. 그죠? i에 대해 정리해. i에 대해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게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6i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x값 2개 나오고 y값 2개 나오겠죠? 그러면 총 4쌍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해보세요. 자, 내려갑니다. 8번으로 가서 8번은 강빈아 Z가 이렇게 나왔잖아. Z를 제일 먼저 뭐 시켜줘야 될까? 유리화랑 비슷한 실수화. 그치? 뭘 곱해서? 그치. 루트 5 마이너스 2i를 분모 분자에 곱해야 되겠죠? 그럼 분모가 뭐가 될까요? 9가 되겠지? 그럼 분자에 있던 18이랑 약분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 통째로 싹 지워버리고 요걸 2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2. 자, 그러면 이게 2 루트 5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지, 전화? 그럼 Z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Z반은 뭐예요? 2 루트 5 플러스 4i 아니겠어? 그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계산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은 Z를 A 플러스 BI로 자꾸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9번에서는 Z를 구하는 문제잖아. 그죠? Z를 A 플러스 BI로 잡고 여기다가 대입해라. 그게 방법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A 플러스 BI를 제곱한 것이 4 마이너스 2i하고 같다니까요. 정규한 뭐야, 이제야? A 제곱 플러스 2ABI 마이너스 2제곱. 그치. 그것이 4 마이너스 2i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실수 부분만 보면은 요렇게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거고 허수 부분만 보면은 2ab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그치. 요렇게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z바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z바. z가 a 플러스 bi니까 z바는 a 마이너스 bi. 그럼 z와 z바를 곱하면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4a제곱 b제곱을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인데 제곱이 하나씩 더 붙어가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알잖아. A 플러스 B가 A 빼기 B에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4AB 곱하면 이거 제곱이랑 똑같다는 건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공식을 쓰는 건데 A, B가 아니라 A 제곱과 B 제곱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요 제곱을 떼고 싶으면 제곱을 이렇게 떼고 싶으면 요쪽에다가 루트를 씌우잖아요. 요렇게. 정확하게는 이제 풀마 루트를 씌워야 되겠지만 요렇게 해서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요 놈의 값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9번 누가 물어봤죠? 민재가 물어봤어? 그래서 요걸 요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4 집어넣어주고 16하고 요거는 이걸 제곱한 거네. 그치? 이걸 그대로 이렇게 제곱하면은 이게 4인 거잖아. 그쵸? 요 뒷부분이 4인 거니까 16 플러스 4 해가지고 요게 루트 20, 2루트 5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루트 5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계산하는 게 약간 어렵네요.
그 다음 또 몇 번이었죠? 11번. 11번. 11번도 Z를 A 플러스 BI로 잡고 해봤어, 예빈아? Z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나 마찬가지잖아. 사실 Z 플러스 Z바를 구하라는 거는 Z가 뭔지 알면 되는 거니까. 그지? A 플러스 BI로 잡고 출발을 해보면 11번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2-i에다가 A 플러스 BI 더하기 3 플러스 4i에다가 A 마이너스 BI 그리고 이쪽은 3하고 Z랑 Z바를 더했잖아요. Z랑 Z바를 더하면 이게 지금 Z고 이게 Z바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2A만 남죠? 그러면 요거는 괄호 안에 2A 플러스 I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쫙 전개시켜요. 그러면 2A 플러스 2BI 마이너스 AI 플러스 B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3BI 플러스 4AI 플러스 4B 는 6A 플러스 3I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혜빈아 우리는 여기서 등식을 몇 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2개 만들어낼 수 있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쫙 모아서 식 하나 나오는 거지. 요거 하면 6A랑 같은 거고. 그죠? 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모아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또 등식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식이 2개 나왔고 A랑 B 모르는 것도 2개니까 풀리겠죠. 얘 2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 B가 분수 나와요. A가 14분의 15 나오고 B가 14분의 3 나와요. 그리고 혜빈아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지금 Z 플러스 Z바가 얼마인지 물어봤잖아. 우리 좀 전에 이거는 뭐하고 같다라 그랬죠? Z가 이거였고 Z바가 이거였잖아. 그치? 얘네 둘이 더하면 뭐만 남죠? 2A만 남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것도 2A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근데 A 값이 요거예요. 그럼 2A는 얼마겠어? 그치. 7분의 15가 되는 거야. 맞죠? 아무튼 핵심은 I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2개의 등식으로 뽑아내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여기에? 12번은 4개씩 끊어서 0 되는 거 알지, 지원아? 근데 전체 몇 개야? 그럼 그거를 4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2025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일까? 아니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되고 나머지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5가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가 뭐야? 그 지원아 나머지라는 거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4보다 작아야죠. 그럼 2025가 4로 나누어 떨어져요? 아니 2025 4로 나누잖아. 그러면 5, 20 그치? 2 빵이잖아. 5 하고 몇 해야 돼? 6 그럼 24 그럼 얼마야? 1이잖아 1. 나머지가 1이라는 거 무슨 뜻이야? 이게 4개씩 다 묶어가지고 0 되고 0 되고 0 되고 할 거 아니야. 그 0, 0, 0, 0 만들면 끝에 하나 남는다고요. 끝에 딱 하나 남으면 그게 얘일 거 아니야. 얘는 맨 앞에 있는 얘랑 어떨까? 똑같대요. 첫 번째 4개씩 묶었을 때 첫 번째 녀석이니까. 그럼 답은 I예요 I. 자 55쪽에 질문 있나요? 55쪽 17번이요. 자 17번은 일단 이게 하나의 조건이네. 그치?
요게 성립하는 경우는 딱 어떨 때밖에 없어요. A랑 B랑 맞아. A도 음이고 B도 음일 때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자,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일단 좀 익숙한 거 먼저 할게요. 익숙한 거부터. 일단 요거 5번 있죠. 5번. 5번은 지금같이 A도 음이고 B도 음일 때는 이 그 나눗셈의 경우에는 이렇게 루트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붙겠어 안 붙겠어? 붙어요. 안 붙어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도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때는 언제지? B가 음수. 음분의 양일 때만 붙지. 근데 지금은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죠. 그럼 마이너스를 안 붙이는 게 어때? 맞아요. 맞는 거지. 그치? 5번은 맞는 겁니다. 5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살펴보면 1번에서는 지금 여기 안에 있던 A라는 애가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기 편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A를 뭐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B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둘 다 음이니까.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면 1번에서는 좌변이 뭐냐면요. 루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결국 부호 플러스 되겠죠. 여기 3 하지 말고 1 할까?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좌변은 뭐가 돼? 8 되겠지. 루트 안에 8 있는 거지. 그럼 이것이 자 앞에 마이너스 a면은 2가 되겠고, 그치? 루트 안에서는 얘네들이 곱해졌잖아. 그럼 얼마야? 2 이렇게 되겠지. 어때요? 맞아요. 맞는 거야, 그치? 1번은 맞아. 확인해 보니까 음수들을 예를 들어 넣어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자 2번은 루트 안에 자 a b 제곱인데 a가 이거고 b가 이거니까 이건 뭘까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지, 그치? 자, 이것이 우변에는 b가 앞에 나와 있어요. b가 마이너스고요. 루트 안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a가 들어가 있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럼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다른 거지. 이거는 루트 2i고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2i고 다르잖아. 그럼 이거 답이지. 그치? 그러니까 음에 해당되는 숫자를 하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또 55쪽에 질문 있나요? 저요. 네. 15번, 18번. 18번 우리 하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네. 18번은 했죠? 아, 15번도 그 1-i분의 1 플러스 i가 어떤 숫자라 그랬지? 뭐 저기 나오네. 일단 이거 18번은 봐봐. 여기 보고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x의 범위가 나오잖아. 네, 그지?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 절대값 꺼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양수면 그대로 꺼내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인다 알잖아. 요것만 있으면 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요 위에 그 14번 문제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했던 건데 이 1-i분의 1 플러스 i라는 이 숫자는 이 숫자를 그냥 실수화를 시켜보면 이 자체가 i가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자체가 i야. 그럼 fn이 i의 n제곱이란 말이야. i의 n제곱. i의 n제곱. 그러면 그냥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그럼? 0. 0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55쪽에 더 질문 없죠? 13번. 13번. 자, 얘도 4개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할 건데 처음에 4개를 끊어서 봤을 때 처음 4개가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처음 4개가 보이니 유나요? 안 보여요?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 4제곱은 1이잖아. 뭐 i의 1제곱은 당연히 그냥 i고요. 그러면 이 4개한테 1, 2, 3, 4가 차례대로 곱해진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쵸? 그럼 얘네 넷이 더하면 2-2i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5, 6, 7, 8도 자 요렇게 생긴 애들한테 이제 5, 6, 7, 8이 곱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5i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아니 5, 6, 7, 8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고정이고 여기에 곱해지는 숫자만 4씩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4시 더하면 어떻게 돼? 이것도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4개씩 끊으면 계속 2 마이너스 2i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야? 그냥 보이지 않아요? 뭐 트릭이 없는데? 몇 개냐고 이게 i부터 51, i 51제곱까지가 몇 개야? 아 그러니까 51개인데 그거를 4개씩 묶으면 12묶음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나는 그냥 51개라는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51개를 4개씩 끊으니까 12묶음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2-2i가 12묶음이 나오고 그리고 3개의 숫자가 남는 거지. 그 3개의 숫자는 뭐냐면 마지막 게 51이니까 51, 50, 49까지. 그러면 49가 여기 곱해져가지고 플러스 49i 50은 여기 곱해져가지고 마이너스 50 51은 여기 곱해져가지고 마이너스 51i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앞에 12묶음 있는 게 24 마이너스 24i고요. 여기 실수 부분 마이너스 50 여기 허수 부분 마이너스 2i가 있네요. 그치? 그러면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6이 되고 허수 부분도 마이너스 26i가 되겠네. 그치? 요렇게가 a, b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a랑 b가 똑같네. 그럼 a 빼기 b는 3번이 되겠죠? 0입니다. 됐어요? 자, 55쪽까지 그럼 질문 없죠? 넘어가서 2차 방정식으로 가서 57쪽에는 질문 있나요? 4번이요. 57쪽에 4번. 우리 민준이 57쪽에 4번 풀었나요? 어떻게 푸는 거죠, 이거? 이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하나랑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몇 개의 구간으로 푸는 거야, 민준아? 봐봐.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이 되는 x값이 경계선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경계선이 2개인 거지, 지금. 경계선이 2개인 거. 마이너스 2가 하나의 경계선이고 1이 하나의 경계선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전체 구간을 내가 2군데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그럼 몇 개의 구간이 만들어져요? 3개의 구간이 만들어진 거죠. 3개의 구간. 그래서 절대값이 2개 있는 문제는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푸는 거였습니다. 요렇게가 하나, 요렇게가 둘, 그리고 요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푼다. 자, 그러면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고요.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일 때고 3번 구간은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푸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민준아, 첫 번째 구간에서는 2개의 절대값 안에가 전부 다 뭐야, 부호가? 요 구간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하나 가정해 볼까요?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빨간색 양수예요, 음수예요? 초록색은요? 그럼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죠, 그죠? 둘 다 음수.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불러주세요. 음수니까. 이 절대값 안에 거를 바깥으로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돼? 그치, 불러주세요. 플러스 1은 7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8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럼 x는 얼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를 찾았을 때 수종아 마이너스 4를 그냥 바로 해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무슨 확인 해봐야 돼? 얘가 그치 맞아. 요 범위에 있나. 범위를 나눠서 푼다는 거는 그 범위 자체도 다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어때 지금? 요 범위 안에 있나요? 수정아 있나요? 그쵸? x가 마이너스 4라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지 지원아.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범위로 넘어와서 강빈이 2번 범위에서는 빨강의 부호는 뭐죠? 양수, 초록은 음수. 그럼 앞에 거는 그대로 꺼내고 뒤에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x가 어떻게 돼버려? x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x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3은 7이라는 식이 남는데 이 3은 7이라는 방정식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면 x 값이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러니까 2번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구간 x가 1 이상이다 그랬으면은 둘 다 양일 거네. 지원아 둘 다 양인 거 알겠어요? 그럼 둘 다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그럼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x가 6 되니까 x가 몇이야? 3이지. 이것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되나 확인해 보니까 포함되는 거야,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해가 2개인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치? 자, 57쪽에 또 질문 있나요? 그럼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쪽. 자, 58쪽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들인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제 진도 나가자. 잘 잤어?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방정식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푼다. 2차 방정식의 풀이. 일단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얘를 풀어서 x, y를 찾으려면 처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정리죠. 정리. 시우야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뭐 괄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분수나 소수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싹 다 전개시켜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는 0꼴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꼴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뭘 시도해본다? 맞아요.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지. 인수분해가 시도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냥 해가 나오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써보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써보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면은 2차 방정식들을 다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재야 판별식에 대해서도 배웠지.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어떻게 생기죠? 2a분의 그거는 근해 공식이고요. 마이너스 2 근해 공식 중에서 루트 안의 것만 b제곱 마이너스 4 그거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짝수 공식도 있죠. 판별식의 짝수 공식. 이건 뭐 어떻게 쓰는 거지? b 프라임 마이너스 프라임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ac 맞지. 자, 이게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 서로 다른이란 말 꼭 넣어줘야 돼.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수종아 D가 0이면 중근. 근데 중근도 어디에 포함된다 그랬죠? 실근의 일부라 그랬어. 그래서 실수인 근이 나온다. ABC가 실수인 상황에서 우린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수진아 이거는 무슨 뜻?
그쵸?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게 판별식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 있었죠? 근과 계수의 관계. 민준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이 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 우리 지난 시간 하지 않았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아니. 여기가 알파 베타고.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그치? 자, 이것도 여러분 아주 기본적이고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고, 이거랑 더불어서 민준아 2차 방정식 찾기도 있었어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린 알파 베타의 무엇과 무엇을 이용해서 찾는다? 민서야, 무엇과 무엇을 이용해서 찾으면 된다? 합과 곱. 응? 합과 곱. 자, 얘네 둘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찾는 거야. 왜냐면 얘네 둘의 합과 곱만 알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바로 쓸 수 있어요. x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가 빼기 누구 자리일까 여기가? 그치, 그게 합자리죠. 합 x 플러스 뒤엔 누구 자리일까? 곱은 0 이렇게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근을 알려줬을 때 2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그러면 걔네들의 합과 곱을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여기 전체에다가 그 문제에서 제시한 개수를 붙이면 되죠. 근데 붙일 때는 이렇게 괄호 치고 붙여주는 거, 이렇게 붙여야 근과 계수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요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켤레근도 얘기했었는데, 켤레근 지연아, 켤레근 이 두 종류가 있잖아. 만약에 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뭘 쓰고 싶어?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켤레근을 쓰고 싶잖아. 근데 이거를 무조건 쓸 수는 없고, 이놈의 짝꿍이 얘예요 라고 말하려면 어떤 조건을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 중에 분명히 무슨 조건이 있을 거냐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야. 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 그럼 얘 짝꿍은 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또는 3 플러스 2i 이런 근을 하나 말해줬다면 이거의 짝꿍으로는 누굴 쓰고 싶어? 3 마이너스 2i를 쓰고 싶죠. 근데 이것도 역시 무조건 쓸 수는 없고,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 실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든 개수가 실수다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적어준 것들 있죠? 요렇게는 그냥 백지 하나 딱 던져주고 써봐 하면 여러분 쫙 쓸 수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을 배웠다면 요거는 딱 뼈대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뼈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도 쫙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막 그 뭐더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손댈 수 없어. 딱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58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 요 방정식의 해는 그랬으니까 그냥 뭐 전개시켜서 풀면 되지요. 자 풀어봅시다. 누가 아까 은재가 전개 한번 시켜주세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맞아. 그리고 우변에 있던 것들이 다 좌변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럼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렇지. 자 그럼 이게 정리가 끝난 거니까, 정리 끝났으면 뭘 시도? 인수분해 시도. 1, 3에 1, 2에 풀만해. 그치?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됐단 얘기야?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 오케이. 끝났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풀이죠. 중3 때도 그대로 했던 것들이고요. 자, 내려가서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번. 9번은 우리 민서한테 한번 물어볼게. 9번. 자, 9번에는 민서야 이렇게 생긴 새로운 어떤 기호가 하나 나왔죠. 그죠? 이게 세모가 나왔는데 세모가 나오면 양 옆에 있는 숫자를 한 번 곱하고 거기다가 앞에 거 한 번 더하고 뒤에 거 한 번 더해라. 이렇게 딱 지시가 내려온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지시를 그냥 따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x, 세모, EX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다시 한번? 그쵸.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먼저. 그럼 곱하면 뭐예요? 그렇지. EX 제곱이라고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렇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럼 얘네들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결국 이거는 2X 제곱 플러스 3X 이런 뜻이네. 맞죠? 자, 혜빈아 그러면 2 한 다음에 세모 4X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곱해가지고 8X 더하기 2 더하기 4X니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2X 맞아.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쓸 수 있겠다. 지환아, 이거 어떻게 쓰라는 얘기니? 이 부분이 뭐였다? X, EX 다 해놨어요. 뭐 이거 그냥 빼라. 이게 뭐냐고요? x 세모 2x가 뭐예요? 2x 제곱 플러스 4x. 그죠? 그럼 2x 제곱 플러스 3x에서 빼기. 자, 뒤에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12x 음. 플러스 2. 그럼 12x하고 여기다 플러스 2라고 쓸 거야?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로 써줘야 돼, 그치? 12x 응. 마이너스. 아니. 그리고 맨 뒤에 뭐가 붙어 있다? 맨 뒤에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다 정리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든 거고,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강빈아 이거 인수분해 가능? 1, 2에 1호 5, 1에 부호는 마플. 그렇지.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야? x-5 2x 플러스 1은 0이네요. 그럼 x값이 얼마 또는 얼마다? 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얘네 둘을 지금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더하면 2분의 9가 되겠네요. 5번. 그치? 네, 이렇게 푸는 가장 무난한 2차 방정식 푸는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유형 4에 있는 문제는 자, 이번에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6분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대. 그럼 해 모양만 봐도 유나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됐었을까 안 됐었을까? 안 됐겠지. 그럼 바로 우리 고민하지 말고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지금 x의 개수가 짝수지? 그럼 근해 공식 중에서도 짝수 공식에 넣으면 좋겠죠? 짝수 공식 한번 쓰고 갈까? 짝수 공식이 어떻게 생겼더라? 유나야 짝수 공식 어떻게 생겼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짝수 공식을 그대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방정식에 적용시킨다면 뭐가 될까요? 너요. 그니까 이제 불러봐 바로. 6분의 그 짝수 공식에 등장하는 A, B 프라임, C가 있잖아.
지금 이 문제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에서는 a가 얼마인 거예요? 6이죠. b 프라임이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2죠. c가 얼마인 거예요? 1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 세 개 딱 써놓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6분의 한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 아니 b 프라임인 건 b 프라임인데 왜 자꾸 4래? 이 풀마 루트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루트 안에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바꿔 써야 돼? 루트 2 i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 모양이 문제에서 얘기한 요 모양하고 같은 거니까 a도 2고요 b도 2입니다. 그치? a도 2 b도 2 답은 4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냥 근해 공식만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그리고 짝수 공식 귀찮다고 안 외우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짝수 공식은 외우는 게 훨씬 편해요.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짝수 공식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짝수 공식도 외워가지고 같이 써주세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유형 5번으로 가서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 민준아 이렇게 한 근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한 근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집어넣어라. 대입하란 얘기죠. 민준이가 한번 불러줘. 대입하면 어떻게 돼? 18 마이너스 3a 플러스 a 마이너스 8은 0. 그럼 마이너스 2a가 얼마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럼 a가 얼마? 5 되겠지. 이거는 그냥 a 값만 찾으세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딱 멈춰주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하나 풀고 갑시다.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19번을 한번 답 찾아보세요. 19번 60페이지에 19번 답 찾아봐. 어느 단원에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조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 이런 말이고 그럼 항상 식을 정리할 때 k를 기준으로 k를 주인공으로 정리한 다음에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1을 대입할게요. 1 대입하면 1 플러스 k 괄호 2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q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런 다음에 k를 주인공으로 정리할 거니까 k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싹 다 몰아줄 거고 k가 안 들어가 있는 것들 뒤로 빼줄 거예요. 그럼 k가 들어가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들을 싹 다 요 안에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k가 없는 것들 뒤로 쫙 빼주면 q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0이 되면서 동시에 이 뒷부분은 뒷부분대로 0이 되어야지만 그래야만 k 자리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될 수 있다고. 그치?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요령이지. 지원아 자냐? 고개를 들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지 지원아. 그럼 이게 0이 된다 해서 p값이 얼마겠어? P값이 마이너스 1.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하면 1. 그럼 p는 1 되는 거고 자 q값이 얼마겠어? Q값이 그냥 마이너스 3.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원에서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61페이지로 가서 자 61페이지의 유형 6번은 절대값이 하나가 들어갔네. 절대값이. 자 그러면 얘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처음 출발을 강빈아 어떻게 하면서 출발해야 돼? 요게 0이 되게 하는 x값 그러니까 얼마? 2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출발하는 것이 정석이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강빈아, 첫 번째 경우는 빨간색 부분이 지금 무슨 수가 된 거예요? 음수가 된 거니까. 자, 식이 어떻게 될까? 그쵸?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2는 0이고, 그럼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 값이 얼마 또는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 두 개의 값 중에 요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진짜 답인 거죠, 그쵸? 그죠? 내가 이거 풀어서 두 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에 들어가야지만 진짜 답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그러면 강빈아, 누구만 인정? 얘만 인정이죠. 지금 이건 못 들어간 거지, 그치? 범위가 2보다 작다였기 때문에. 자, 그럼 x가 2 이상이다. 그럼 민서야, 이거는 요 부분이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죠, 그죠?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나올까? 그럼 합쳐서? 그치,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하면은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x 값이 뭐예요? 얼마 또는 얼마? 그쵸, 2 또는 마이너스 3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 다 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만 인정이지. 그럼 여기서 누가 인정이야? 2가 인정이야, 그치? 마이너스 3은 탈락이 되는 거야.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범위를 나누어서 풀었을 때는 항상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해가 된 거고요. 걔네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답은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요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었고, 다음 옆에 문제로 갈게요. 활용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는 은재가식 한번 세워보자.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그럼 일단 정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정사각형이 하나 있었는데 가로의 길이를 5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3만큼 줄였대. 뭐 이렇게 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x고 여기도 x였는데, 자, 가로의 길이를 5만큼 늘렸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뭐가 된 거예요? x 플러스 그렇지, x 플러스 5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된 거예요? x 마이너스 3. 그렇죠, 세로의 길이를 3만큼 줄였다 그랬으니까 x 마이너스 3이 된 거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식으로 쓰면 뭐지? x 플러스 5 음.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34. 그렇죠,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전개해가지고 넘겨서 다시 인수분해야 되겠네.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 2x 마이너스 15. 그치. 그리고 이것도 넘어와야 되잖아. 넘어오면 마이너스 33이니까 얘랑 합쳐지면 뭐가 될까? 48. 마이너스 48 은 0. 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난 거고요. 인수분해. 6, 8하고 6에다 마이너스.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값이 얼마 또는 얼마예요? 6 또는 마이너스 그렇지. 당연히 상황에 맞는 해는 뭐다? 6이지. 그래서 x 값은 6이고 이 문제의 답은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라고 써야 되겠어? 36. 그렇지, 36 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줘야 되겠지. 이 정도는 뭐 식 세우기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한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62쪽에 25번 문제 있죠? 25번 문제 식 한번 세워봅시다. 62쪽에 25번 문제. 반드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주세요. 25번. 세로를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의 세로 여기를 x로 잡았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5가 되고 그러면 10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 x 플러스 3. 3일까? 지금 전체 길이 중에서 요쪽 끝에 2, 요쪽 끝에 2만큼이 빠진 거 아니에요? 아, 1. 그렇지. 여기를 x 플러스 1로 잡아야 돼.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맨 마지막에 물어본 게 처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쵸? 가로의 길이는. 그럼 이왕이면은 요거보다 요걸 x로 잡는 게 조금 더 실수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가로를 물어봤으니까 가로를 x로 잡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를 x로 잡으면 그러면 세로는 그거보다 5만큼이 짧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를 x 빼기 5로 잡으면 될 거고 그럼 지환아 여기는 뭐라고 잡아야 될까? 여기 여기를 음. x 마이너스 4 맞아요. x 마이너스 4로 잡아야 되겠죠? 2 빠졌으니까 여기는 그럼 지환아 여기도 여기는 x 마이너스 9죠? x 빼기 5에서 2 빼고 2 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종이를 갖다 내가 이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이렇게 상자를 만들면 이런 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 그치? 그래서 요 상자의 여기 가로의 길이가 x 빼기 4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x 빼기 9인 거고 그때 이 상자의 높이가 얼마일까? 이걸 이렇게 세운 거잖아. 이렇게 세운 거니까 그치? 여기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상자의 부피가 지금 300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얘의 부피를 식으로 쓰는 거니까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잖아.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니까 x 빼기 4랑 x 빼기 9랑 그리고 높이 2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싹 다 곱하면 이것이 3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은재 그 세운 식으로 x 나왔어요? 아, 근데 계산은 아직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걸로 풀어도 되는데 마지막에 그 빼먹지만 않으면 돼. 그게 세로였다는 것만 까먹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요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는 계속 가져갈 필요 없죠. 그냥 양변 나눠버리면 됩니다. 2 나눠버리고 전개할게요. 이렇게 하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6인데 150이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14가 되나? 맞나? 플러스 36이니까 넘어가면 114. 지환아 그럼 인수분해 될까 이거?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수정이 찾았어? 못 찾았어? 6, 9, 6이랑 19. 아 6하고 19 맞네 그치 6하고 19 그쵸 6하고 19 6하고 19에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19일 텐데 당연히 19가 답이겠죠 그죠? 음수일 순 없으니까 그럼 그냥 답을 3번 바로 골라주면 되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x로 잡는 것이 여러모로 편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8로 가서요. 유형 8에는 제목이 근의 판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수진아 뭘로 푸는 문제겠어?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겠지. 요 2차 방정식이 중근 m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판별식의 짝수 공식 한번 불러주세요. 여기 적용해서 이제 B 프라임. 그러니까 요 식에서 A는 1이죠? B 프라임이 뭔가요?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 B를 2라고 생각해? X의 개수가 2야? K.
2K지. 그럼 B 프라임도 뭐라 그래야 돼? K예요, K. C는 뭐야, 그럼? 4 마이너스 3K. 그래, 그거 전체가 C가 돼야지. 자, 그럼 다시 짝수 공식. K제곱 K제곱 마이너스 바로 4 마이너스 3K. 그렇지. 그것이 는 0이 돼야 돼 이런 말이잖아. 그쵸? 자, 그럼 K제곱에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인 거고요. 1, 4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K 값은 1 또는 마사 이렇게 나왔지. 근데 문제에 어떤 조건이 있다? K가 1이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있죠. 그쵸? 그럼 K 값은 얼마인 거고? 마이너스 4인 거고. 자, K가 마이너스 4인 건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수진아? 그렇지. 처음 식에다가 K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어서 다시 풀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플러스 16이 되나?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완전제곱식으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뭔가 이상한 거야. 우리는 중근을 가지게 만든 거잖아. 그치? 중근을 가지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완전제곱식이 나와야 돼. 그러면 x값은 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문제에서 말한 중근 m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m값은 4, k는 마사. 답은 뭘까? 0이 되겠죠. 그렇죠? 0. 그래서 여러분 판별식은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 던져지든지 간에 판별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착착착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3쪽으로 가서 63쪽에 32번 한번 볼게요. 32번. 네. 갔다 오세요. 자, 32번 문제를 보시면 시우야, 32번 문제에서 중요한 문장이 뭐가 있을까? 중요한 문장. 그렇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 이거는 m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주인공을 m으로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쵸? 그 생각 1번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중근. 중근 갖는다 그랬으니까 수정아 뭐가 생각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수종이가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 한번 불러주세요. 좀만 크게. m 플러스 a의 제곱. 괄호 칠 거 안 칠 거? 괄호 칠 거야. 자, 치고 그럼 m제곱 는 0이지. 그치? 이렇게 쓰시고. 자, 그런데 이 식이 민준아 m에 대한 무슨 식이 된다고? 항등식이 된다고.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고. 그럼 한번 전개시킨 다음에 m에 대해 정리해서 풀어야 되겠죠? 한번 전개시켜 주시고 그러면 m제곱은 사라지겠네요. m제곱은 사라지니까 자, 요것만 남았는데 이걸 m에 대해 정리하자라는 얘기는 m을 갖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몰아주고 m을 안 갖고 있는 것들은 뒤로 빼주고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 뭐라고 쓸까 민준아? 그렇지. 자, 뒷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b. 그렇지. 근데 이게 m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 부분도 얼마가 되면서 0이 되면서 동시에 이 부분도 얼마가 돼야 0이 돼야 된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고 이 뒷부분에서는 a 제곱이 b하고 같다는 거잖아. 근데 a가 벌써 2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a 제곱 b는 얼마겠어요? 4분의 1이겠네. 그치? 요렇게 a, b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치? 그럼 얘를 가지고 마지막에 요거 12괄호 a 플러스 b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 강빈아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죠? 그쵸? 예,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12 곱하시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게 막힘이 없어야 된다고. 당연히 판별식은 0이다 쓰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니까 m에 대해 정리하고 그래서 촥촥촥 풀어주셔야 된다.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4쪽으로 가서 64쪽에 유형 9번 자, 유형 9번은 민서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쓰라는 문제지. 그치? 그러면 딱 보자마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원래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럼 여기다 적용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요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뭘까요? 2겠지. 딱 두 개 써놓고. 기본이야. 딱 써놓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우리는 이걸 변형시키면 어떻게 생기는지 알거든. 뭐지 민서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변형되는 걸 알거든. 그치? 이렇게 써놓고서 쭉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민서야?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답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5.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 써서 푸는 문제인데 조금 바뀌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37번 있죠? 37번 답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요거를 그 유형 9번에 있는 이거를 풀 수 있으면 37번도 풀 수 있거든요. 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7번 답 찾아보자. 자, 봐봐. 당연히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 알파 곱하기 베타는 1 딱 썼을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값이 얼마인지 찾고 싶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저런 걸 찾을 때는요. 일단 이것의 값을 K라고 한번 잡아봐.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값을 딱 하나의 문자로 딱 고정해놔야 목표가 명확해지거든요. K 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식을 막 변형시키더라도 우리 목표는 계속 K를 찾는 걸로 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는 K라고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루트가 없어져야 뭐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 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는 K라고 잡고 이거의 양변을 제곱하는데 또 제곱한다고 해서 제곱을 막 이따위로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제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곱은 무조건 좌변 통째로 우변 통째로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시키는 것이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곱을 하면 좌변이 수정아 어떻게 전개될까? 알파 끝. 야, 그럼 이거랑 아까 전에 제곱 한 거랑 다른 게 뭐냐? 아직도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안 되죠. 어? 아니, a 플러스 b를 이렇게 제곱하면 이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에요? 아니잖아. 그치? 뭐라고 해야 돼? 아니지. 우리는 지금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제곱하는 중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베타는 뒤에 올 건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수정아. 이거 전개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된다는 거 알잖아. 근데 지금은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고 루트 알파가 들어가 있고 b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루트 베타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요 자리를 뭐라고 써야 되겠냐 이거잖아. 그치? 당연히 여기에 루트 알파, 여기에 루트 베타 들어가면 곱했을 때도 루트가 있어야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이렇게 써야지.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써야지. 그것이 는 뭐랑 같다? K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는 합쳐서 얼마고? 1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알파 베타는 얼마고? 1이잖아. 응? 알파 베타 1이잖아. 그럼 수정아, 좌변이 통째로 얼마가 된 거야? 12가 된 거죠. 12. 그치? 그럼 뭐야? K제곱이 12인 거야. 우린 아까 답으로 K를 잡아놨잖아. 그치? 그러면 K제곱이 12면은 K는 풀마 2루트 3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상 마이너스일 수는 없습니다.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는 모두 양수일 거기 때문에. 그치? 앞에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치?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양수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쪽으로 가서요. 65쪽에서는 39번을 볼 건데, 39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런 종류의 문제 중에서 당연히 앞에서 한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써놓고 이제 시작할 거잖아. 이게 시우야 얼마지? 1이고요. 얘는 얼마죠? 6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에서 얘기한 요거의 값을 찾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쵸? 일단 막 알파 세제곱, 막 알파 제곱 이런 애들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왼쪽에 64쪽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만 잘 활용하면 풀리는 애들이었고, 65쪽에 있는 애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도 물론 써야 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 말고 한 가지를 더 써야 풀리는 애들이에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생각을 잘 못 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해봐. 알파가 뭐냐면 이 방정식의 한 근이잖아요. 그러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식에 뭐 하는 게 가능해? 대입하는 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식도 쓸 거고요. 또 뭐도 쓸 거냐면 알파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한 식. 그럼 뭐가 돼?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6은 0. 이 식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베타도 근이잖아. 베타도 집어넣을 수 있지. 그쵸? 그래서 요 방정식에다가 베타도 대입해가지고 자, 요거까지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조금 더 많이 펼쳐놓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것까지 펼쳐놨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우리가 처리할 거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보세요.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거든. 자, 여기서 6을 넘겨준 다음에 강비나 양변에 뭐를 한 번씩 곱해주면 봐.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 식의 양변에 무엇을 한번 곱해주자? 알파를 한번 곱해주자. 그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알파를 한 번씩 곱해주면은 자, 요거 알파 세제곱이 될 거고 요거 알파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알파가 하나 이렇게 붙지 않겠냐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빨간 네모 박스를 은재야 그냥 뭐라고 바꿔 써도 돼? 마이너스 6알파. 그렇지.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는 거죠. 요것만 딱 바꿔주시면 아주 찾기 쉬운 모양이 된 거예요. 왜? 가운데 있던 2알파 베타 가만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개수가 똑같거든. 마이너스 6을 묶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끝났지. 이제 요것만 있으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12 빼기 6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번에 위에 있는 문제나 아래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도 물론 쓸 거고요. 거기다가 그 알파 베타를 식에 직접 대입해가지고 얻은 식 있죠. 이것까지 같이 요렇게 두 개를 같이 써줘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38번이나 40번 같은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유형 10에 있는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은 65까지만 숙제로 할게요. 유형 10 한번 봅시다. 유형 10. 유형 10은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비가 1대 4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의 제목이 뭐냐면 두 근의 조건이 주어질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두 근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인데 지금 이 문제는 두 근의 비가 1대 4라 그랬어요. 그럼 조건이 주어지면 뭐가 좋냐면 원래는 우리가 두 근을 뭘로 잡죠? 알파와 베타로 잡잖아. 그러니까 문자 두 개를 따로따로 잡고 풀잖아. 그죠? 근데 그 두 근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문자를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한 개로 표현할 수 있어. 지금같이 두 근의 비율이 1대 4입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근을 알파로 잡으면 두 번째 근은 뭐라고 쓸 수 있어? 4알파로 쓰면 되잖아. 그치? 베타라는 문자 동원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는 알파와 4알파로 잡고 출발하면 돼요. 그럼 지환아, 알파와 4알파를 두 근으로 잡았잖아. 그러면 이때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써야 될까? x 마이너스 알파 A. 지환아, 근과 계수의 관계 뭔지 알지? 네네.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예요? 안 되매. 지환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놨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예요? 알파 베타 플러스는 그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 한번 말해봐. 네. 다시 말해봐. 마이너스 a. 아니 처음부터. a 뭐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는 마이너스 a분의 b. 또 알파 곱하기 어? 베타는 a분의 c.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지. 네.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이렇게 쓰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두 근을 뭐하고 뭐라고 놨다고? a 알파와 4. 4알파로 놨단 말이야. 네. 이때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니?가 질문이었어요. 네. 뭐로 써야 돼? 알파 더하기 4알파는 는 마이너스 10. 아니 마이너스 10. 그냥 10 맞죠? 그냥 10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뭐 4알파. 아니 그쵸 맞아 곱하면 4알파 제곱 4알파 제곱은 2분의 k. 그렇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저기 어. 알파. 그럼 여기서 알파 값 나오잖아. 네. 알파는 2. 2 나오지 그치? 그럼 알파가 2라는 걸 밑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K도 나올 거 아니야. 8. 그쵸? 집어넣으면 이쪽이 16이 되는 거니까 K가 8이 아니죠? k는 4. 아니 k는 16은 2분의 K 32. 그렇지 양변에 2를 곱하는 거니까 3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답은 32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41번이랑 42번도 지금 이것만 써놓고 끝낼게요. 자 아까 요거는 두 근을 알파랑 4알파로 잡았지. 그지? 그럼 그 밑에 있는 41번은 두 근을 뭐하고 뭘로 잡을까?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 그랬으니까 알파 3알파.
그렇지. 알파하고 3알파로 잡으면 좋아요. 알파와 3알파.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42번은 두 근의 차가 2일 때 그랬네. 이거는 뭘로 잡고 출발할까?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로 잡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로 잡아도 괜찮아요. 근데 계산이 플러스가 쉬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이만큼 차이 나는 두 숫자인 거니까. 그쵸? 요렇게 잡고 근각의질 관계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5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57까지가 숙제였으니까 57까지 도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